자, 여러분 화이팅! 반갑습니다. 자, 박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아는 친구도 있고 아마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2016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하고 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야. 자, 이제 말은 선생님이 되게 이제 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따라와 주면 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수시 논술이라고 하는 특징들, 각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그 부분들을 머릿속에 분명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학교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돼. 개념과 유형과 첨삭. 자, 첫 번째, 논제 요구사항대로 답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논제 요구사항을 우리가 제시문에 관련돼서 연결 지으려면 일정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맞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도대체 어떤 개념을 묻고자 하는가? 이 텍스트의 일정 부분의 내용을 딱 중간에 교수가 주제별로 묶어서 출제를 한단 말이야. 딱 띄운다고.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총체적인 그 맥락을 왜 이 제시문에 관련된 개념이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제시문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내용만 볼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의도는 여기까지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또 한 가지가 있지. 대학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학교마다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특히 다 달라.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긴 글로 1000자 이내로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두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어떤 학교는 또 하나하나 요구 조건에 따라서 400자 혹은 600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출제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머릿속에 요까지는 딱 담아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 지금 2016년도, 2017년도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관련해서 전체적인 안이 다 나와 있거든? 2017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2016년이고 지금 대교협에서 발표한 것은 2017년도까지 입시안까지 대부분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한번 봐봐. 학교마다 일단 최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지. 얘네들 다 달라. 근데 논술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유형별 접근, 다시 말하면 수능의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지금 최저 기준을 조금씩 올리는 추세가 생겨나고 있어.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아예 수시 입시에서 수능 체제를 없애버리는 경향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점차적으로 어떻게 상향하는, 높이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수능 체제를 어떻게 없애버리는 그런 양극화된 형태로서 이 수능에 관련된, 논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 여러분들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예 논술을 아예 잘 쓰거나 아니면 최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준비해가면서 상위권 대학을 어떻게 그렇지. 상위권 대학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논술에 맞춰서 따라가는 두 가지 전략이 여러분들 어떻다? 필요하다. 자, 이 학교들 봐봐. 한양대, 시립대, 건국대, 광운대 쭉 보니까 다들 수능 체제를 어떻게 해버렸어? 없애버렸지.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야. 어떤 학교는 수능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논술 전형에서 어떤 학교는 수능 체제를 아예 상향으로 끌어올려버리고 이 두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2016년, 다른 학생들 마찬가지로 17년 이 추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주요 대학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논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오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논술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잘 봐봐. 고려대가 작년하고 올해 논술 관련된 시험 문제를 싹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쟁점은 이거지. 논술에 과연 지식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누누이 알다시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일정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논술 문제 출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추세야? 강화되는 추세지. 여러분들 교육과정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 한번 들어봤어?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논술 제시문이 너무 어렵다. 논술에 대한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과도하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 낸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자, 그래서
최근에 논술에 관련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제시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 이건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야. 근데 예전부터 논술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돌았어? 논술에 지식 필요 없다. 논술에 왜 배경 지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뭐겠어? 논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하다? 이거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 내가 논술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아, 이거와 이거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떨어질 수 없다. 이거지. 개념과 유형과 첨사, 글쓰기는 반드시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묶여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논술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눈에 강조를 하지. 자,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줄게. 자, 봐봐. 선생님이 보통 개념 강좌에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된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지식은 상대적인 거나 절대적인 거냐. 이와 관련된 개념을 문제로 뭐한다? 출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광운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대 같은 개념을 뭐만 바꿔? 유형만 바꿔서 출제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 논술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눈이 강조했을 거야. 자,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또 보여줄게. 자, 잘 봐봐 여러분들. 교과서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논술 시험이라고 해서 교과과정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특히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내는 개념. 사회문화. 왜? 인문사회과학이지? 그럼 인문사회과학 교수님이 누구야? 뭐 전공이야? 그래, 이거 전공이야. 여러분들한테 뭘 내니? 롤스의 정의론. 배워 안 배워? 정의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미에서 출제가 됐고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고 사회 규칙을 제정할 때 어떻게 그 의미를 만들어야 되고 관련된 개념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분배정의라고 하는 건 뭔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 내에서 모든 제시문이 EBS 교재 내의 어떤 제시문의 그 개념에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 유형만 바꿔서 출제가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 논술을 제대로 하려면 같이 해줘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치? 이게 3월 달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야. 물론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좌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나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개념을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실전편으로 가서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유형별 학교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유형별 위주로 준비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게 차이야. 근데 가급적이면 개념과 유형과 실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논술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져야 됐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뭐다?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과 글쓰기, 첨삭이 같이 진행돼야지만 제대로 된 논술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왜 여러분들이 다 논술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니까 공식에 맞춰서 쓰고 오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니까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사교육에 대비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사교육을 받고 오면 대학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대학들이 왜 고려대학 같은 경우가 개방형으로 문제를 바꿔버리는지 그 의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개방형 논술의 특징, 대학별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여러분 한번 해볼게. 자, 잘 들어봐봐. 이게 최근에 고려대가 추구하는 그 다음에 한영대가 추구하는 개방형 논술이지? 자, 봐봐. 무슨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왜 개념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게 지식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다? 글을 쓸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좀 이따가 다른 강좌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은 이것만 딱 봐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봐봐. 고려대가 어떤 형태로 문제를 변화시켰는지 이제 학교별로 한번 쭉 가만히 살펴볼까? 1과 2를 활용해서 사회 발전에 관해서 논술하라. 이게 2015년도 모의 논술 문제야. 1과 2를 활용해서 관행과 사회 변화에 관해서 논술하라. 이게 2015년도 모의 문제 A형과 B형이지. 자, 2015년도 수시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봐봐. 도대체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지? 네 견해를 써야 돼. 물론 얘와 얘를 근거로 활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란 뭐지? 생각을 해놔야지. 밑에 이 문제 봐봐. 1과 2를 활용해서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친구들아 생각을 해봐라.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뭐니? 여기에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어떤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다 들어가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해야 돼?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좋은 삶이란,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 이걸로 볼 것인지, 이걸로 볼 것인지, 이걸로 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얘기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왜? 라고 하는 전제를 들기 위해서 얘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근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무슨 문제야? 고려대가 추구하는 개방형 논술 문제야.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 왜 지식이 필요하고 개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답안을 쓸 수가 없는 형태로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변화한 거야. 학생들이 하도 암기된 답안을 공식과 유형에 맞춰서 하고 오니까 고려대가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해버렸어? 이렇게 바꿔버렸지.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 고려대 문제 여러분들 어디서 결정이 돼? 수리논술에서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가 발표한 부분을 봐봐. 학교가 발표한 홈페이지에 대학들이 이걸 다 해놨어. 부분을 보면 인문 문항에 대한 배점 비율이 여러분들 무슨 몇 점이야? 75점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자연 문항, 인문 수리와 관련된 문항이 25점이지. 그럼 압도적으로 얘가 큰 거지. 얘를 아무리 잘 써도 얘를 못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떨어지는 거야. 얘를 봐봐. 25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주겠다는 거야. 인문 수리와 관련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논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식 암기해라. 외워라. 답안 쓰는데 지식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 잘 봐봐.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을 봐봐. 더불어 사는 삶이 국지적 집단 내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점까지 나아가면 바람직할 거다. 학교가 예시한 여러분들 뭐야? 논술백서에 나와 있는 얘기지? 더불어 사는 삶이란 이루는 방법과 관련한 대안을 구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봤어? 구체적으로 써라. 창의적으로 써라. 그럼 너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우리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더불어 삶에 사는 삶에 대한 가치, 네가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에 대한 뭘 물어봐? 너의 지식, 너만의 생각, 이걸 물어보지. 이게 학교 측의 발표야, 여러분들. 왜 논술이 관련된 지식도 같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 좋은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사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뭐하라? 설득력 있게 논술하라.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좋은 삶의 실현에 대해서 창의적을 발휘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비전을 담아서 학생 자신만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야 돼? 그래, 관련된 논의. 사회적인지 문화적인지 정치적인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최대한 압축하라고 했지. 자기의 생각을. 이해돼? 여러분들? 이게 고려대가 추구하는 논술 문제의 방향성이야.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 자, 두 번째 형태를 살펴볼까?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의 연세대학교야. 자, 연세대학교.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개념과 유형편만 강좌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답안을 써나가는 방식을 같이 익혀주면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특징이 또 있지? 자, 요 문제를 딱 보면 인문하고 사회계열하고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출제를 하지. 자, 그 다음에 개인 행복과 타인 행복 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항상 연대는 세 개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래. 천자내외로 세 개를 어떻게 하라? 비교 분석하라. 그럼 여러분들 비교해야 돼. 1번 문제는. 비교 분석이지. 이건 좀 이따가 문제를 해제하면서 자세하게 해줄 텐데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만으로 몇 자를 채워야 돼? 1000자를 채워야 돼. 이거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 1000자를 비교만으로 채울 것이냐. 논술과 관련된 부분을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 비교에 관련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기준이 있어야 돼. 고대와 연대가 조금 다른 형태가 뭐냐면 고대는 문제를 두 개를 내는데 수를 안 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지. 연세대학교는 1번 문제는 항상 정형화된 틀을 보여주는 형태가 많아.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분리가 출제가 되는데 인문계열에서 사회계열에서 그럼 사회계열은 여러분들 사회과학이지. 그럼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야. 그 부분을 강조해. 그치? 그게 2번 문제의 특징이야. 하지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비슷한 형태로 비교 분석에 관련된 1000자를 우리한테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두 학교가 논술을 선도하는 학교인데 연대는 정형화된 비교에 관련된 부분을 주고
우리는 인문 논술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변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야.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지식을 물어보는 형태로 너만의 생각을 써라. 창의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에 더 적합한지,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써낼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수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논술 문제, 이 두 가지 시간 관계상 두 학교의 문제만 특성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다른 학교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렇지. 합격을 향한 답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따라와 주면 돼.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거의 논술을 가르친 지가 거의 9년하고 10년 차가 됐어. 이제는 진짜 학생들의 답안만 봐도 학교가 내는 문제만 딱 보더라도 웬만한 출제 의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모든 학교의 기출문제와 관련된 해제, 접근법, 답안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 문제, 이 답안에 합격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다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해가면서 따라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관련된 부분을 같이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좀 이따 봅시다.